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제자 여러분, 수원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이제 1분 강의죠. 오늘은 이제 선발원의 시작이고요. 수열 파트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이제 왼쪽이고요. 거기 지금 등차 수열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 등차 수열을 아직 가르칠 수는 없고 순서가 좀 있어서 어쨌든 68페이지 왼쪽을 통째로 해버릴게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수열의 개념을 아셔야 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수열의 항 개념을 아셔야 될 거고, 항의 개념. 세 번째가 일반항의 개념. 책이랑 똑같아요. 일반항의 개념. 등차 수열까지 했으니까 4번 이제 등차 수열의 이제 정의 이제 아셔야 될 거고, 여기는 그냥 등차 수열의 정의 한 다음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가르치고 있나? 일반항과 합까지 가르쳤나? 오케이. 자, 여기 뭐 공차하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까지만 가르쳤네요. 잠깐 일품책 왼쪽에 어디까지 가르치고 있는지 조금 볼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까지 가르쳤네요. 일단 이제 수열이라는 것부터만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수는 이제 수열이죠. 수열인데 나열이라고는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열인데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순서가 있고 차례대로 이제 나열한 이제 수열을 수열이라고 하겠다. 이 정도만 얘기하실 수 있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 홀수를 나열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수열이고요. 짝수를 나열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수열이고요. 그냥 막 나열하는 거, 이런 것도 수열이에요. 차례대로 나열한 수열은 다 수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다룰 수열은 규칙이 있는 수열만 다루겠다 이거예요. 홀수든 짝수든 어떤 규칙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지금 가르칠 때 규칙이 없는 것도 수열이지만 우리는 앞으로 규칙이 있는 수열만 공부할 거니까 규칙이 있는 수열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걸로 이제 머릿속을 조금 이제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규칙이 없는 것도 수열이지만 규칙이 있는 것만 공부할 거다. 이런 수열을 공부하신 다음에 수열의 항은 뭐냐면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수. A도 항이에요. A도 항이에요.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수를 수열의 항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항을 문자로 사용해서 A1, 두 번째 항을 A2, 세 번째 항을 A3, 네 번째 항을 A4, 다섯 번째 항을 A5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n번째 항을 AN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랬을 때 이 n번째 항 Y를요 일반항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야. n번째 항을 Y를 일반항이라고 부르겠다. 왜 Y를 일반항이라고 부르냐면 n에 1을 집어넣으면 n에 2를 집어넣으면 n에 3을 집어넣으면 n에 4를 집어넣으면 A1을 집어넣으면 항을 대표한다 이거죠. 항을 대표한다 이거. 수학에서 일반형 모양을 대표한다. 일반과 각을 대표한다. 일반항 항을 대표한다. 그래서 AL을 일반항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일반항에 대한 식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일반항에 대한 식을 찾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열을 표현할 때 이런 일반항을 써서 수열 AN 이렇게 간단히 나타내요. 어떤 수열이 있을 때 그 수열을 표현할 때 수열 AN 이렇게 해서 수열해놓고 집합 표시해놓고 여기 일반항을 적어줘요. 그래서 수열을 표현할 때 수열 집합 표시해놓고 AN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놓고 점점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가르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한 것 같아요.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번째 등차 수열은 어떤 거냐면 등차 차이가 같다 이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오늘 홀수로 했으니까 계속 홀수로 가볼까? 1, 3, 5, 7, 9, 11 이렇게 가고 있죠. 야이가 뭐예요? 차이가 2점, A가 뭐예요? 2점 이렇게 차이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등차 수열 정의 차이가 같은 수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이죠. 일정한 수를 더하여 이제 만든
이제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 잠깐 일품 텍스트를 좀 볼게요. 똑같네요. 일정한 수를. 근데 거기 조금 더 길게 설명해 줬네요.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을 한다.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똑같습니다.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 첫째 항부터 이렇게. 이걸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걸 적을 때 당연히 첫째 항부터 이렇게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설명하진 않았는데 좀 죄송합니다.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이에요. 그랬을 때 이 일정한 수, 여기를 이제 공차라고 해요. 공차. 공통된 차이. 그러니까 이 등차 수열의 정의만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이에요. 첫째 항부터 여기다 2를 더하고 여기다 2를 더하고 여기다 2를 더하고 2를 더하고 2를 더하고 2를 더하고 2를 더하고 해서 등차 수열의 정의.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인데 이 일정한 수가 뭐다? 공통된 차이라 이거예요. 공통된 차이. 3에서 1 빼면 2, 5에서 3 빼면 2, 7에서 5 빼면 2, 9에서 7 빼면 2, 10에서 9 빼면 2. 공통된 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공차라고 하겠다. 그래서 일정한 수가 바로 공차예요. 그래서 이 공차를 D라고 표현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커먼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커먼 디퍼런스인데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그런 이제 여기다 D 하면 D 플러스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차는 공통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것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잠깐만 일품책 좀 볼게요. 다른 건 없네요. 이거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등차 수열 여기를 A1, A2, 여기 A3, A4 쭉 이렇게 가겠고요. 여기를 AN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등차 수열이라고 할게요. 등차 수열이면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는 거잖아요.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A를 A라고 일단 할게요. 첫 항을 A라고 놓을게요. 제가 문제를 풀 때 만약 A1에 이제 A 이렇게 해서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A1 뭐 1을 적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A1을 선생님이 A로 나와서 잘 풀어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항에 A2는 당연히 A1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A라고 A를 선생님이 갖고 같이 둬요. 이렇게. 자, 첫 번째 항을 A라고 놓으면요.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A1에다가 누굴 더한 거예요? A1에다가 D를 더한 거죠. 그러면 양이는 우리가 A라고 A를 갖다 놓았으니까 A 플러스 D인 거잖아요. 그리고 A3이라는 건 A2에다가 또 D를 더한 거죠. A3이라는 건 A2에다가 D를 더한 거니까 양이는 A2라는 것은 A 플러스 D니까 A 플러스 D 플러스 D 돼서 A 플러스 2D 되겠죠. 이렇게. 조금 근데 이런 과정을 안 해도 좀 눈치가 생기면 A3이라는 것은 A 플러스 3D겠죠. A4라는 것은 A에서 D, D, D 이렇게 생각한 거니까. A5라는 것은 A 플러스 4D가 되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A n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n-1D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2면 여기가 D, 1D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2D고 여기가 4면 여기가 3D예요. 여기 n보다 작은 공차를 작은 공차에 곱한 걸 더했다 이거야. n-1 공차에 n-1을 곱해줬다 이거야. 느끼시면 돼요. A7이라는 것은 A1 플러스 몇 D예요? 6D죠. 6이 이제 7-1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도 얘기했고요. 거기 지금 참고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프라인 수업할 때 더 잘 해드릴게요. 이제 참고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AN에다가 일반항에다가 이제 D를 더해버리면 다음 항이 나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항에다가 이제 D를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 요 정도만 일단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D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AM 플러스 마이너스 AN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A3에서 A2를 빼도 D가 나오고
A4에서 A3을 빼도 D가 나오고 A5에서 A4를 빼도 D가 나오고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죠. A3은 A2 플러스 T고요. A4는 A3 플러스 T죠. 이 A3 세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A2 두 번째 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자, 특별하게 쟁기품책 좀 확인할게요. 다른 내용 설명 안 한 게 없어서 넘어갈게요. 당연히 이제 N에 들어갈 건, 여기 지금 N에 들어갈 건 자연수겠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됩니까? N은 자연수겠죠. 이제 더 깊은 내용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겠고요. 요 정도 개념 가르치면 기본 문제는 푸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풀게요. 자, 선생님 요거 풀고 문제풀이 풀고 오프라인 수업을 들어가야 돼서 아마 오늘은 이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그냥 수열 AN 이렇게 해도 되는데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구체적인 수열인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등차 수열 얘기하면 공차를 떠올려라 뭐 이런 거거나 여러 가지 개념들을 떠올리라는 얘기예요. 등차 수열 AN에서 일반항이 들어갔죠. 집합 표시해주고 수열을 등차 수열을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자, 등차 수열 이제 AN에서 지금 A4-A가 6이 A4-A 네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뺐더니 6이 나왔다고 했고요.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더했더니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더했더니 자, 눈이 안 좋아 죄송해요. 16이 나왔대요. 16이. 그랬을 때 A 몇을 구하라? A10을 구하래요. A10이 뭐냐?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풀 것 같아요. A3은 첫 항에다가 3D 더한 거. 이거 모르시면 그냥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천천히 여기다 D 이렇게 한 거잖아요. A3은 첫 항에다가 3D를 더한 거죠. 그거보다 1 작은 D를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일단 처음에는 좀 이끌어가겠죠. A4는 A 플러스 3D. 자, 이거 안 적어줘도요, 1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가끔 이제 A라고 A를 같이 낳는 게 머릿속에 구조가 있다 보니까 A를 자꾸 생각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생각 안 하고 갈게요. 처음이니까. A4는 A1 플러스 3D라고 하고, A2라는 것은 이제 A1 플러스 이제 T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빼주실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그래서 I 없어. A4 빼기 A2는 A4 빼기 A2는 야이 없어지고 2D 이렇게 될 건데 그러지 마시고 야이하고 야이는 몇 단계 차이예요? 2단계 차이죠? 당연히 2단계 차이니까 2D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 공차가 두 번 작용할 거니까 공차의 2배가 작용될 거니까 2D가 6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시면 좋아요. D는 지금 뭐예요? 3이 되겠네요. D는 공차 이 디퍼런스가 지금 3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이는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A5잖아요. A는 그냥 A1인 거고 A5가 중요해요. A5는 A1 플러스 4D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A1과 A5를 했을 때 이 A1은 그냥 A1로 존재하는 거고 A1하고 어떻게 더하면 2A1 플러스 4D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이를 보면 야이를 차이가 몇 단계예요? 차이가 4단계죠. 그래서 4D가 있는 건데 여기도 A1이 있고 여기도 A1이 있는 거죠. 그래서 2A1 플러스 4D고 A가 16이 된다 이거죠. 그럼 D가 이제 3이라고 했잖아요. D가 3이니까 2A1 플러스 D가 3이니까요. 12는 16 될 거고 A1은 이제 2A1이 4니까요. 2 이렇게 되겠죠. A1은 2. 처음에만 어색하다 보면 금방 됩니다. A1은 2다. 그럼 제가 A1은 2고요. D는 3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A10을 구할 때 물론 바로 이제 A 플러스 9D 이렇게 구하시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A1 플러스 9D. 그러면 A1은 2고 9D는 이제 27이니까 29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야 될 거니까 A에는 항상 A 플러스 A1 플러스 이제 M-1D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A10이라고 했으니까요. A10은 A1 플러스 9D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29 되겠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2번 갈게요. 02번을 봤더니 이게 처음에 막 어색하지 자꾸 하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근데 오히려 좀 재밌지 않나요? 왜냐면 저는 삼각함수 혼자 있는 강의실에서 찍을 때 삼각함수보다는 이게 좀 재밌죠. 왜냐면 이것도 뒤에 가면 어려워지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수학의 인내를 기르는 학문이니까.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 A에서 여기 또 수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A6이 A1 플러스 10이래요. 자, A6이 여섯 번째 항이 첫 항에다가 10을 더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을 수열의 이제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곱했더니 24가 나왔대요. 24.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곱했더니 24가 나왔고, 그랬을 때 죄송해요. 진짜 오늘 컨디션이 별론가 봐요. 눈이 좀 안 좋아서 안 보이는데 A8인가요? A8. 답이 그래도 적어져 있으니까 A8 그래서 답이 틀리면 다른 걸로 외우고 A8 아니면 A6인데 좀 제가 피곤했는지 잘 안 보여요. A8로 풀겠습니다. 자, 등차수열 AN에서 이렇게 주었다는 것은 A6은 그렇죠. A6이라는 것은 A1 플러스 5D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 이제 10이 5D하고 갖다 내겠으니까 디퍼런스가 2란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가 지금 A 플러스 A3인데 A라는 것은 A 플러스 T죠. A 플러스 T. A3이라는 것은 A 플러스 2D죠. 이 I가 지금 24라는 얘기인데 D가 2니까 A 플러스 2, A 플러스 4가 24래요. 이거 굳이 전개 안 해도 되겠는데요. 전개에서 2차 방정식으로 풀지 않아도 바로 보이네요. 4 곱하기 6은 20이니까 A가 2네요. 전개 안 해도 되겠는데 감사하네요. 그럼 A가 2라는 것을 지금 알아냈다 이거죠. 여기서는 지금 D를 알아내는 얘기고 여기서는 이제 첫 항을 알아내는 얘기예요. 첫 항을 알아내라. 근데 선생님 보세요. 1을 안 적어주고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1을 안 적어줘도 이제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A는 2다. A는 2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뭘 구하라고 했냐면 A8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8이라는 건 첫 항에다가 이제 7D를 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A에는 A 플러스 M-1T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원 공식을 여러분들이 문서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A1이 뭐냐면 이제 2잖아요. 2. 그리고 D가 2니까 7D니까 14에서 16 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6이 맞으니까 A8항이 맞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요, 영상을 조금 요것만 찍고 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내일이 이제, 저도 이제 옛날 프로 선생님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내일 스승의 날이니까 오늘 좀 농땡이 펴서 조금 드라마도 보고 좀 쉬고 싶습니다. 제자님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도 오늘 밤 11시, 그래도 11시에 퇴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게으른 건 아니니까 화내시면 안 됩니다. 첫째 항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자, 첫째 항이 30이고 A1이 30이고 공차가 이제 마이너스 4인 그렇게 돼 있어요. 공차가 마이너스 1. 등차 수열 A에서 등차 수열 안 적을게요. 등차 수열 A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것은 일반항을 이해하고 있냐를 물어보고 있네요. AN 이 모든 항을 표현할 수 있는 일반항에 대한 식을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A1 플러스 M-1D를 얘기할 수 있느냐. 야, 얘가 이제 모든 항을 대표하는 녀석이잖아요. 그에 대한 식을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AN은 T가 마이너스 4니까 첫 항이 30이고 T가 마이너스 4니까 M-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AN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4에다가 34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이제 모든 항을 대표하는 일반항이죠.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n에 1을 집어넣으면 A1이 나오는 거예요. n에 2를 집어넣으면 A2가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 일반항이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처음으로 이런 수열에서 얘는 일반항이고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물어봤죠.
그러면 y가 이제 일반항인 거잖아요. 일반항을 표현하는 식이고 n이 1일 때, n이 2일 때 나오는 값이니까 이 값이 이 an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항인가? 음수니까 0보다 작아야겠죠. n에 1을 집어넣고 n에 2를 집어넣고 얘가 일반항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4n 플러스 34가 0보다 작아야겠죠. 그러면 이거 일로 오면 4n은 34보다 커야겠네요. 그러면 n은 이제 4분의 34 되겠네. n은 4분의 34. 그러면은 n은 2분의 17보다 커야 될 거니까 n은 8과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n은 9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겠네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건 9번째 항이네요. 9번째 항. 이렇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음수가 되는 항은 9번째 항이다. 한 몇 번? 2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다르게 푸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무슨 얘기냐면 AN을 이제 A1 플러스 N-1D라고 해놓을까? A를 전개해가지고 외우는 학생도 있어요. AN은 A1 플러스 이제 DN-D 이렇게 해가지고 AN은 이제 DN 플러스 이제 A1-D에서 요거를 이제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공차가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AN을 하면 요 가정을 빼고 바로 이제 DN 해가지고 D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고 이제 A-D 해가지고 첫 항에다가 마이너스 4를 빼가지고 34 이렇게 구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이제 등차 수열이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다. 그러니까 A를 Pn 플러스 이제 Q 정도로 외워두시는 건 괜히 좋아요. 이렇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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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